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계속 좋은 콘텐츠로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트랜서핑 강독 시간입니다. 트랜서핑의 비밀, 이제 드디어 2장에 들어가네요. 신들의 꿈이라는 챕터죠. 그 중에서 오늘은 나는 나의 세계를 보살핀다. 그 안에서 이제 현실의 두 단면, 여기를 보겠습니다. 신들의 꿈이라는 제목인데요.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심리맨의 트랜서핑은 제가 강독을 할 때 보는 저의 트랜서핑의 관점은 원리가 이렇습니다. 트랜서핑에서 신비주의를 뺍니다. 여기서의 신비주의는 뜬구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신비주의적인 사상을 다 배격하는 건 아닙니다만 현실과 유리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면의 신성을 깨우고 싶다 그러면 저희 채널은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트랜서핑에서 신비주의를 뺀 것에다 심리학을 버무린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원칙에 입각을 해서 이 신들의 꿈이라는 장에서는 제가 몇몇 부분들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난 너무너무 이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1대1 톡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알면 대답을 하고 모르면 대답을 안 할게요. 오늘은 현실의 두 단면이죠. 제목이 현실의 두 단면. 자, 여기서 현실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 단면으로 돼 있다고요. 여기서의 핵심 개념은요, 가능태고요. 그 다음에 이중 거울 또는 현실이라는 거울, 이 거울이죠. 가능태, 거울의 법칙도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가능태 공간을 현실화시키는 그 꿈을 이루는 거죠, 일종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현실의 두 단면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챕터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과연 현실이란 무엇인가? 과연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진짜 현실인가? 네, 이거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심리맨 TV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각자가 있는 그 현실의 공간에서 지금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현실일까요? 이게 혹시 꿈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꿈을 꾸고 있는데 너무너무 현실 같은 꿈이라서 의심하지 못하고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꿈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나 지금까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거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착각이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 꿈이야. 네, 그럴 리 없겠죠? 네. 그러면 뭐가 현실입니까? 어떻게 현실이라고 여러분들 장담을 하죠? 헷갈리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현실이죠. 현실인데 그 현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현실은요, 어마무시하게 방대한, 끝이 보이지 않는, 이걸 무한이라고 그러죠. 시작도 끝도 없다가 무한 아닙니까? 시작도 끝도 없는 게. 이 무한. 현실이란 이런 무한의 공간 안에 다양성으로 존재한다. 여러분들은 그 다양한, 무수한, 가능한 현실 중에서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발딛고 있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뭐 그곳이 한국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있는 나라일 수도 있고 또 그 외의 나라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곳이 어떤 가정입니까?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까?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다 다양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위치 지어져 있다는 것인데, 제가 과연 그것이 현실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에 변치 않는 고정불변의 현실이냐 이겁니다. 쉽게 말해 그것이 여러분들의 팔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운명이냐 이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것이 이 공간, 여기 이 환경, 이 조건에 규정된 그것이 여러분들의 전부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일생을 이렇게 살다 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그 무수한 가능태 공간의 다양한 현실이란 다면적인 그런 현실 중에서 점과 같은, 점과 같은 그 안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봤더니 그 현실이라는 것이 무수히 많더라. 이 많은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수하니까, 무한하니까. 무한한 건 알 수가 없죠. 다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로만 봐도 엄청나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구나. 그리고 인식을 조금 했다 치더라도 그것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좁디 좁은 현실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 안에서, 이 특정한 상황 안에서 머물러서 이 안에서조차 조금도 변화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두 단면이 있는데요. 거울을 떠올리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거울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이렇게 한번 볼까요? 거울을 그려볼게요. 거울 테두리고요. 거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은요, 이 현실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 거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거울의 표면이 현실일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중거울의 개념을 도입할게요. 그래서 여기 거울이 두 개를 마주보게 놔요. 그럼 이중거울이 형성되면은 나라는 존재는 무수한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 무한한 공간에 있는 가능성의 나,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이 시점에 이러한 환경과 조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현실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잖아요. 자고 나니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자고 나니 내가 이렇게 처절한 환경에 와 있잖아요. 정신 차려보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잖아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 환경이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선택하지 않기를 선택한 거예요. 허용한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 선택권이 없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왜 원망을 해요? 내가 통제한 게 아니거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거든. 그 사람이 나의 원흉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환경을 탓하고 그렇게 몰고 간 사람, 그러한 환경을 제공한 사람을 원망하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흙수저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이 핏줄을 원망하고, 조상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국가를 원망하고, 이 세상을 원망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회학적인 비판은 필요하지만 심리학적으로 얘기할 때 원망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 특히 만 20세 성인이 됐다면 더 이상 원망하지 마라. 이때부터 하는 원망은 다 나에게 짐을 얻는 것일 뿐이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원망할 때의 우리의 마음은 사실 뭐예요? 나에겐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어. 엄마가, 아빠가, 네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보호자를 필요로 하는 나이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설령 그러한 과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끝낼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성인이 됐다는 것은 이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힘과 선택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걸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은 어려움, 고통 속에 있었던 과거를 반전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처한 현실이 마음에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현실을 바꾸려고 분투를 하죠. 근데 어디서 분투해요? 이 유리 공간 안에서. 유리벽.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분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세상의 전부거든요. 근데 이게 뭐 닮지 않았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 우물 안에 개구리. 여기 새들이 더 자유로워. 이 안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고 나가면 무한한 가능태의 공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불만스러우면 원망하고 탓하고 비관하고,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 여기서 이제 교만하고 자만해져 가지고 또 여기서 펜듈럼이 또 꺾이고, 그냥 이 안에서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실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셔야 된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수한 현실 중에 선택한 현실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현실의 두 단면, 현실이란 말을 쓸 때 앞에 감추어진 말을 함께 읽어주셔야 돼요. 내가 선택한 현실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암울했고 억울했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나는 그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허용한 것은 나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환경을 맞이했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그리고 하지만 무엇이 문제냐.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을 선택할 수 있고 지금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가능태 공간의 현실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은 무수한 현실이 존재한다. 나의 모습들.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현실로 이렇게 뛰어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이게 다인 줄 알고 이 안에서 분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알게 됐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하지만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그 현실조차도 또 다른 우물이었을 뿐이에요. 정말 이러한 가능태의 무한한 공간의 현실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부 의도를 내려놓고,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내부 의도, 그냥 내 의지로 분투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무수한 가능태 공간, 내가 심지어 알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는 것조차도 인정하고 허용하고 열어두고 외부의 의도를 살피고 그 흐름을 탔을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로 갔다. 시간적으로는 갔지만 트랜스서핑적으로는 왔다. 내게 그 현실이 왔다. 주어졌다. 다가왔다. 그 현실이 물질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분투를 해서 성취하는 것도 뭐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죠. 그 내부 의도의 성취의 맛이 있죠. 하지만 이 무수한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가능태 공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꿈을 꾸는 거, 그 꿈을 꾸는 현실이 진짜 현실이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그 꿈에 이르는 길을 몰랐거나 알아도 잘못 적용을 했거나 아니면 그 잘못 적용 중에 하나가 과거의 그 시크릿류의 방식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승리를 한 것이죠. 희망 고문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야, 그리고 이러한 트랜스서핑을 제대로 활용한다면야,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가능태, 이웃한 가능태 공간의 섹터라고 그러죠. 그리로만 넘어가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숨통이 트이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심지어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현실까지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왜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트랜스서핑이라는 것이 매력을 갖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여러분들 현실에 적용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의 고통스러운 또는 불만족스러운 그러한 현실을 원망하고 탓하지 말라는 거죠. 원망하고 탓하는 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자신의 선택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매트릭스 영화로 보면은 영화 안에서 그 네오가 알약을 먹고 깨어나잖아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이게 다 거짓 세상이었구나. 매트릭스였구나. 시스템이었구나. 그걸 눈이 열리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눈이 열린 거예요. 알약 먹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네오라는 제목의 소설을 읽었다고 합시다. 매트릭스라는 소설. 그리고 그 소설에 흥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거짓이야, 가짜야, 막 그렇게 말을 해. 말은 하는데 뭐예요? 실제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내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이 오면은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저게 다 시스템이고 가짜인데. 네오는 실제로 그것을 봤기 때문에 주먹이 날라와도 눈앞에서 총알을 딱 멈춰버리잖아요. 왜요? 진짜로 가짜인 걸 알기 때문에. 진짜로 가짜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네오라는 소설을 읽은 사람은 머리로는 알고 실제로는 그것을 믿지 않는 거죠. 왜 그래요?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실제가 아닌 거예요. 예, 지적인 만족이죠. 소망이죠.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은 실제가 이것은 다 실제다. 그렇게 느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죠.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현실 인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인식했다면 원망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안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줄어든다니까요. 그냥 알게 된다니까. 그냥 딱 아는 순간 원망을 하는 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는 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안다니까요. 근데 왜 해요, 그거를? 그냥 아는 거예요. 노력해서 아는 게 아니라, 면벽 수련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딱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알려면은 이 트랜스서핑의 첫 번째 단계가 펜듈럼 인식이라고 그랬죠. 펜듈럼을 머리로 안 것을 실제로 알려는 경험과 깊은 분석은 필요 없는데 어느 정도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펜듈럼 찾기, 그리고 그것을 펜듈럼을 끄는 행동을 통해서 펜듈럼이 꺼지는 경험, 이런 것을 누적시켜 나가야 돼요. 생활 속에서. 그게 누적되면요,
동시에 뭐가 가능해요? 펜듈럼을 인식하는 것이 체험적으로 확장될수록 가능태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현실의 무한함과 현실의 변환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점점 피부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랜서핑은 머리로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아주 작은 거 실생활에서. 그래서 성공했을 때 확실한 피드백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누적되면 여러분들은 현실에 대한 인식이 이제 새로워져요. 실제로 매트릭스 같은 느낌으로 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인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가능태 공간, 그리고 이 가능태 공간을 현실화시키는 것은 거울 건너편에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비물질적인 현실, 에너지 차원의 현실이 존재한다. 그것은 가능태라고 한다. 이것은 비물질적이고 에너지적인 세상이다. 거울 너머에는. 그리고 거울 이편에는 물질적인 세상, 물리적인 세상이 있다. 오감을 통해서 접촉하는, 그리고 시간 안에 제한을 받는 이런 세상이 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발을 딛고 있다. 하지만 이 물질적인 세상 역시도 가능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세상은 변형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무수한 현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현실 창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창조 시대라고 그러죠. 창조 시대. 그런데 이것이 비단 어떤 국가나 기업의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현실,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의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크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지만 작게는 여러분들을 둘러싼 사건들, 매일의 사건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에 나가면 그 직장에서의 맞이하는 사건들, 인간관계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사건들을, 그 현실들을 여러분들이 변환하고 바꾸고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가능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온다는 거예요. 원하는 현실을, 펜듈럼을 방어하고 현실을 창조하고, 그것이 어떻게 일어난다? 이 비물질적인 공간, 에너지 차원의 공간에서의 작업을 통해서 현실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는 가능태 공간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비물질적인 세상에서, 에너지 세상에서 이것이 물질화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까운 바로 옆에 있는 이러한 섹터에 이동하는 것은 비교적 쉽다. 시간이 짧게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현실에 발딛고 살면서 동시에 이 거울 너머의 비물질적인 세상, 에너지 차원의 세상, 그 안에 있는 무수한 가능태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트랜서핑이라는 개념이 이제 온전히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영혼과 마음의 조화, 마음은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혼은 느낌이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이건 다음에 나오니까 또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그 일치된 상태에서 가능태 공간이 현실로 가져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번 페이지의 핵심입니다. 이제 책을 읽으면서 가볼게요. 103페이지에 보시면 처음부터 103페이지 첫 번째 단락까지는 이제 양자 물리학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 위에 걸 수 있으면 걸고, 아니면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아주 쉽고 재밌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애니메이션 영상이 있어요. 링크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울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03페이지 중간부터는요. 볼틱체 보시면 결국 세상은 도망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의해 준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거울처럼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 거울에는 우리가 현실에 대해 가정하는 것이 무엇이든 고스란히 그대로 반영된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실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 팔자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능태 공간에서 선택을 통해서 끌어온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거 원치 않는 현실인데요, 전 선택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 그래서 허용해버렸다. 적극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허용을 하는 거다. 그것을 선택한 것이다. 뗏목을 노를 젓지 않으면 급류에 떠내려간다.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그 현실이 가져왔다. 더군다나 그렇게 가져온, 허용을 통해서 가져온 현실에 여러분들은 원망과 분노와 반발을 함으로써 더 강력한 에너지를 먹여줘서 다시 그러한 환경을 불러왔다. 왜냐하면 거울은 내가 찡그리면 그대로 찡그린 현실을 갖다주고 웃으면 웃는 현실을 갖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된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셔야 된다. 내가 선택해서 가져온 거다. 인정하셔야 이걸 뒤집을 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트랜서핑 아무리 고급 기술을 알려줘도 이 근본 마음이 이렇게 되면
소용이 없어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현실은 두 세계를 가지고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면의 세계와 지각의 한계 너머에 있으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면의 세계가 그것이다. 이거죠. 비물질적인 면의 세계. 이것을 너무 여러분들이 신비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뭐 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없는 분들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젊은이여, 여러분들은 무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그냥 여기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너무 이걸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 다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존재한다는 거. 이쪽은 과학이 지배하고 과학이 주류지만 이쪽의 세상에서는 과학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비밀의 영역이죠. 과학이 설명할 수 없어요. 과학이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서 여러 형태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그 설명되어지는 방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주류가 되는 거고 비주류가 되는 거고 기득권이 되고 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이제 책에 설명이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104페이지 왼쪽 하단에 보시면 이제 가능태 공간과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꾸지만 사실 그 꿈은 현실이다. 어떤 현실이냐?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으면 잠재의식이 이렇게 비유가 되잖아요. 빙산의 일각으로 의식이 있고, 그러면 이 잠재의식이 있으면 이것을 이제 영혼의 영역이고 의식이 마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영혼과 마음의 일치에서 얘기하는데 이 영혼이 가능태 공간을 다녀온다, 여행을 갔다 온다, 이걸 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사실은 또 하나의 현실을 경험하고 오는 거다. 가능태 공간의 현실을 경험하고 오는 거다. 흔히 생각하는 물질적인 현실에 대비된 꿈, 뭐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제 트랜서핑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너무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충분한 현실적인 이런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거에 너무 몰두하게 되면 여러분들 신경쇠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105페이지 중간부터는 이제 걸작품 막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뭐 명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명품, 명작, 걸작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어떤 영화를 만든 감독이 그랬잖아요. 신이시여 정말 이걸 제가 만든 영화입니까? 그러는데 이 트랜서핑에서는 그러한 걸작품, 명품, 명작 같은 것들은 내부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가능태 공간에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능태 공간을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터넷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 공간은 무수한 정보의 바다죠. 그런데 이 무수한 정보의 바다가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이 차단된 상태가 있어요. 그 메모리, 컴퓨터 안에 있는 내장 메모리죠. 내장된 메모리가 있고 인터넷과 접속을 한 인터넷 공간 그리고 클라우드가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 클라우드와 메모리와의 차이가 뭡니까? 메모리는 갖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용량이 한정돼 있어요. 그런데 클라우드로 넘어가면 무한 용량으로 넘어가요. 인터넷 공간으로 넘어가면 용량이 무한 공간으로 넘어가요. 끝이 없는 정보가 끊임없이 생성 소멸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무한 공간, 정보의 공간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가 있죠. 뭐예요? 구글, 웹서칭을 통해서 여러분 주소를 치고 검색을 하는 순간 정렬이 되죠. 정보가. 그리고 원하는 정보가 정확히 나에게 옵니다. 순식간에 이 무수한 정보에서 순식간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정보의 출처는 내요? 아니에요? 내가 아니죠. 나가 아닌데 이 정보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무한한 공간에서 가져왔죠. 이것이 바로 명작, 걸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부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내부 의도에서 우리가 보시면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 정말 장학 퀴즈에서 결선에 나가고 막 장원이 되고 하는데 이러한 감각이 없다 만약에 트랜서핑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내부 의도만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걸 못 당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엄청난 창조성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단지 지식을 쌓고 많은 걸 알고 배우고 했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뭔가 현실을 살고 인생을 살고 뭔가를 성취해 나가는 데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걸 가져오느냐. 트랜서핑은 바로 이 따따따와 같은 겁니다. 이 툴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정하시면 돼요. 106페이지에 보시면 106페이지에서 이제 초능력 얘기를 좀 하고 하는데요. 재밌게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트랜서퍼의 할 일은 지나간 과거를 안타까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 트랜서퍼의 과제인 것이다. 아시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원망, 질투, 시비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질투도 하지 마라. 질투한다는 것은 이 공간 안에 파이가 정해져 있고 네가 가져가면 난 뺏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109페이지에서는 이제 이중거울과 가능태가 어떻게 이중거울을 통해서 실현되느냐 이런 걸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고요. 110페이지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거대한 이중거울의 표면에서 살고 있다. 물질 세계가 있고 또 다른 면으로는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다. 당신은 세상이라는 이중거울을 다루고 활용하는 법을 익혀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능성의 한계는 오로지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것을 당신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강독을 마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을 해주시면 잊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